진정으로 자죄 드립니다. 자죄의 절을 드리고 싶습니다. 받아주십시오. 발로 깠어, 남들. 발로 깠어. 이봐! 너 이야기하는데 김정은 장관 대신 독자가 처벌된 거 아니야? 네, 역시 통진당 해성결정 후폭풍이 거센데요. 앞에서도 말씀 나눠왔지만 이번 시간에선 통진당 의원직 유지해달라는 문제, 그리고 내년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최진영, 최단비 두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두 분 변호사 나오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이렇게 한번 판넬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헌재 결정은 최종 결정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헌재 결정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겠다. 네네. 이런 건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나 예. 대법원 판결 같은 사법적 작용 판결은 예.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것은 네. 행정소송법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청이면 헌법재판소도 행정청 아닙니까? 그걸 행정청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서 예. 이 행정부가 하는 일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그 헌법재판소의 예. 그 판결 같은 경우에는 물론 헌법재판소의 법적 지위가 무엇이냐를 두고 네. 이른바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하는데 네. 정치적이긴 하지만 그것이 본질적으로 사법적 판단입니다. 네. 이 소송은 마치 무엇이냐 하면은 대법원의 판결이 내리니까 그 판결에 의해서 내가 어떤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면서 다시 1심 재판에 일심을 소송하는 내는 거랑 것이다. 마찬가지다. 인 것이다라고 비유를 하면 적절할 것인데요. 일종의 넌센스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행정소송법이 말하는 소송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네. 아마 합리적인 그러니까 어떤 의원직 상실 결정 그 문제에 대해서도 뭐 무효다 저렇게 주장할 근거가 네. 없다 이런 그거는 말씀드렸듯이 네. 위헌정당 해산이라고 했지만 네. 그 판결문에 주문에 나와 있는 네. 헌법재판소의 판결입니다. 네. 그것이 행정청의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른바 우리가 그 법조인이 말하는 대상 적격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어쨌든 출마는 가능하잖아요. 가능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막아야 된다. 이러면서 지금 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 뭐 재출마 제한 법안 뭐 이런 거를 들고 나와서 이거를 통과시켜야 된다. 이거는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사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면적인 소송 투쟁이 뭐냐 하면 예.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 정당이 해산됐을 때 과연 그 소속된 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하느냐에 대한 그러니까 딱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네. 규정이 있었는데 헌법이 바뀌면서 없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통진당 의원들이 이제는 없어진 헌법 규정을 어떻게 근거로 해서 우리가 없어졌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했지만 헌재에서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정당을 표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더 이상은 의원직을 계속하면은 정당 해산의 의미가 없지 없으니까. 않느냐라는 네. 것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피선거권 제한 법안으로 예. 해산 결정으로부터 10년간의 그 해산 정당의 당원인 국회의원들은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라고 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 현재 피선거권 제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법률 같은 데서 선거권이 제한되거나 아니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들만 제한되게 되어 있는데 네. 문제는 새로이 입법을 했을 때 과거의 것까지도 적용을 할 수 있냐 약간 이런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네. 기존의 법이 없는데 이것을 지금 새로운 걸 만들어서 예전 법안을 또 이제 예전에 이제 해산된 사람들에게 적용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또 다시 해서 또 그렇다면 정당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니 이번에 또 헷갈리는 거는요. 네네. 이제 지역구 의원들은 헌재가 일단 상실 결정을 했는데 오늘 선관위에서 이제 지방 의원들 문제를 이제 결정을 했는데 비례대표는 네, 저 자격 상실한다. 상실 퇴직한다 이렇게 돼서 퇴직한다. 네, 퇴직한다로 돼 있고. 맞습니다. 네네. 근데 지역구 의원은 또 판단을 안 했어요. 네, 그것이 지역구 지방 의원. 네,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문제된 것이 이번 결정을 하면서 네.
그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정이 없었던 것이고 조금 더 앞서서 얘기해서 이번이 법무부가 네. 이와 같은 위원정당 해산 제서 신청을 하면서 정당 해산 플러스 국회의원에 대한 어떤 자격 박탈만 청구를 했던 결과인데요. 그러니까요. 결국 네. 지금 그 공직선거법 192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는 네. 합당 해산 제명 외의 사유로 그 탈당, 뭐 이탈 변경 시 퇴직된다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해산당했기 때문에 퇴직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면 지역구 의원은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되는데 그 문제는 사실은 지역구 국회의원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법무부가 청구를 하면서 어떻게 잘못해서 빠진 그런 겁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 지금 며칠 전에 봤습니다만 그 홍준표 지금 경남지사 같은 네.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그 법무부가 네. 추가로 신청을 해서 이 현재. 부분에 대해서도 신청을 해서 네. 지금 벌써 이제 자격 박탈된 것을 확인한다라는 결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법적 주장을 했는 것인데요. 네. 법률적인 의미에서는 그와 같은 절차가 아마 그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요. 예. 다만 그 아직까지 판결이 주문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행정적인 어떤 처분으로 그와 같은 것은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아마 그와 같은 후속 조치가 있기까지는 아마 무소속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어쨌든 뭐 재보선 출마를 4.29 재보선이 새로 생겼는데 출마를 할 수도 있겠죠. 그 전에 법안이 아까 얘기한 그 김진태 의원 법안 같은 게 처리가 안 되면 네네. 출마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2의 통진당 창당 투쟁도 뭐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네, 이 문제는 또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그 지금 정당법에 보면은 대체 정당 사용 네. 금지 네. 그리고 또 동일하거나 동일한 명칭 사용 금지 이와 같은 것은 있습니다만 네. 그와 그 또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해산은 됐습니다만 정치적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다 보니까 그와 다른 형태의 어떤 정당을 설립하는 것을 네. 헌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막아서도 안 되죠. 아. 중요한 것은 결국 이와 같은 해산할 정도 결국 이와 같이 대체 정당이 합법적인 기준은 결국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이 전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 나오는 것도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347쪽 되는 것을 지금 전 통진당 위원들이 열심히 지금 그 보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그것을 회피하는 방법을 해서 우회적으로 뭐 우회 상장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아니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름도 약간 살짝 바꾸고 강령도 살짝 바꾸고 그 헌재에서 아주 규정했던 그 핵심 대목들을 빼서 만들어 놓고 다시 몰래 그런 활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뭐 다시 또 헌재로 또 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정말 똑같은 대체 정당이냐는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뭐 강령이나 네. 당원이나 아니면 거기를 하고 있는 주체적인 세력이 누구이냐를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정당을 만들 때 결국은 똑같은 사람이 아니냐라고 해서 못 만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통진당과 그들을 지지하는 지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죽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법조인으로 보겠어는 민주주의 죽지 않았고 헌법이 굉장한 자유를 주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당도 만든다고에 대해서 거기서는 뭐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네. 하지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변호사가 아니라 생각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지금 8대1의 결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을 해산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 아까도 나왔지만 64대 24란 말이죠. 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과연 재보선 출마 투쟁이나 제2의 통진당 창당 투쟁이 통진당의 앞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어떻게 하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아니면 헌법재판소를 떠나서 거기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본인도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 국민에 대한 대다수의 여론이 64가 된 데의 이유를 먼저 생각해봐야지 예. 지금 저 투쟁을 당장 바로 하는 것이 본인들에 대한 올바른 선택인지는 저는 다시 한번 지금은 통진당을 위해서는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본인들이 아, 나 생각 바꿨다 이렇게 하면서 말할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자, 뭐 그 얘기는 뭐 법적인 얘기니까 그런데 지금 통진당 이제 국고 보조금 뭐 이런 것들도 다 네. 이제 회수를 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약간 2시 3시쯤부터 통진당 지금 실사를 들어갔거든 네네, 선관위가 맞습니다. 네네. 지금 잔고가 지금 거의 뭐 없다는 거 없다. 아닙니까? 네,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좀 이 부분은 상당 부분 그 네.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네. 그 정치자금법에 보면은 그 국고 보조금은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이제 당
위해서만 써야 되는 것이지 그걸 뒤로 꽁쳐놓는 것은 그 자체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게 2년 이하의 징역하고 상당 부분의 벌금을 형에 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게 중앙당에서 아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와서 실사를 했고 네. 실사를 했는 결과 그것을 예컨대 이제 통합진보당이 이와 같은 해산을 염두에 두고 돈을 따르게 빼돌리거나 했다는 사실이 만약에 밝혀진다고 하면은 예. 그와 같은 그 관련자들은 말씀드렸듯이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처벌될 처벌할 가능성이 수 상당히 있고, 높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자금 수요가 많고 네. 이제 갚아야 됐기 때문에 통상 연말이면은 마이너스가 됐다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 예. 오늘 그 여러 보도에서 나왔듯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8억 9천, 작년 네.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한 12억 정도의 자금이 남아서 그 다음 해로 넘겼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네. 원래 이렇게 특별하게 달라질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네. 국민이 상당히 의심을 가지고 있고 사실 그 진보 진영이 딛고 설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게 뭡니까? 도덕성입니다. 네. 도덕성이란 기반이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가 힘들죠. 이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져서 다른 문제가 없음을 밝혀졌을 때 정말 이런 선거투쟁, 앞으로 4.29 선거에서의 어떤 본인들의 정치적 제기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감사에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통진당, 근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부정선거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사실 여부는 좀 모르겠습니다, 저도. 분명히 선관위가 실사를 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